Weekly Science News.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국내 과학 소식을 전해드리는 위클리 사이언스 뉴스입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 국내 과학계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첫 소식은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반가워할 만한 소식이네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느려지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광통신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많이 되고 5G 서비스까지 시작하면서 데이터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병목 현상으로 데이터 끊김이나 느려짐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죠. 애트리 네트워크 연구본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80km 범위 내의 도시 간 통신망에서 기존 100GBps 급 전송 용량을 2배로 높여 200GBps로 올리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빛의 세기를 바꾸는 변조 방식을 이용한 건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한 번에 1비트씩 보내는 2단 변조 방식 대신 한 번에 2비트씩 보내는 4단 고차 변조 방식을 채택한 겁니다. 이게 원래는 기초 포털 업체의 데이터 센터 내부 10km 이내에서만 사용해 왔었는데 이번에 애트리가 80km 구간까지 확장했다고 합니다. 애트리만의 독창적인 구조의 광송신기 집적화 기술과 세계 최고 수준의 신호 품질 복구 성능을 갖는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미 400GBps 속도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기술도 개발을 완료한 상태라고 하니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성과는 광통신 분야 최고 권위지 옵틱스 익스프레스에 게재됐다고 합니다. 대사 조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질병도 예방할 수 있고 다이어트도 더 쉽게 할 수 있을 텐데요. 재단법인 의학바이오 컨버전스 연구단 김성훈 단장과 연세대학교 한정민 교수 등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LARS1 효소가 세포 안 수준을 인식해서 단백질 합성과 에너지 생산의 균형을 이루는 통합형 대사 조절 스위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영양소인데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분이지만 몸의 에너지 수준이 낮아지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연료로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아미노산이 몸의 에너지 수준을 어떻게 감지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연구진은 LARS1의 아미노산 스위치 기능이 우리 몸의 에너지 상태에 따라 온오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한 겁니다. 연구단은 이 같은 가능성을 바탕으로 현재 LARS1을 타겟으로 하여 항암제, 근무력증 치료제, 뇌전증 치료제와 같은 다양한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 분야에 권위 있는 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2019년 11월 29일자 온라인에 게재됐습니다. 다음은 애트리 소식입니다. 애트리는 이번 주도 전해드릴 소식이 2가지네요. 사실은 3가지인데 시간 관계상 2가지만 골랐습니다. 너무 성과가 많은 거 아닙니까? 광융합부품연구실 권용환 박사팀은 영상으로 수질을 분석할 수 있는 초분광 기술을 드론에 탑재해서 대전에 있는 대청호 녹조를 원격으로 탐사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초분광인데요. 일반 영상이 빨강, 초록, 파랑의 빛의 삼원색으로 구분되는 것하고 다르게 이 초분광 기술을 이용하면 가시광선과 근적외선 영역을 200개 이상으로 잘게 쪼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보통의 수질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초분광 기술로 분석해보면 녹조 수준이 어느 단계인지 손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좀 더 빠르게 넓은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서 드론을 이용하고 획득한 데이터는 인공지능으로 빠르게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해서 7일만 있어도 어디에 조류가 대발생을 할지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이 기술은 앞으로 녹조는 물론 바다의 적조 발생 분석과 농작물 병충해 여부에 따른 생산량 예측, 식품의 신선도, 피부의 노화도 판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 최고 학술지로 꼽히는 환경원격탐사 2020년 1월호에 게재가 된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은 나노 세계 탐험을 위한 기술 개발 이야기입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첨단측정장비연구소 박인용 책임연구원팀에서 첨단 현미경의 핵심 기반 기술 중 하나인 에너지 분석기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전자현미경이나 이온현미경에서 사용하는 광원인 하전입자 빔의 에너지 분포를 측정할 수 있는 원청 기술을 개발한 건데요. 표준현에서 새롭게 개발한 에너지 분석기는 기존 기술보다 엄청 작고 간단하면서도 탁월한 측정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첨단 현미경은 소재, 부품, 바이오 등 여러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만능 장비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까지 일본 등 외국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준현 연구팀은 시뮬레이션과 이론적 계산을 통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원통형 전극을 개발했는데요. 이 방식으로 에너지 분석기의 근본적인 문제 요인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정전 렌즈를 사용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인 전극 내부의 불균일한 전위를 최소화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창의형 융합 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으며 울트라 마이크로코스피에 11월 게재됐습니다. 국내외 특허 출원도 이미 마친 상태라고 하네요. 다음은 인공지능에 관련한 소식입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스티 미래기술분석센터와 건국대 윤장혁 교수팀이 미국 특허의 주요 지표와 특허 유지 기간과의 관계를 인공지능으로 학습해 특허의 장기 유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기업이 기간이 만료된 특허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말지는 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항상 심사숙고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특허를 다 유지하지는 않는데요. 키스티는 2019년 최신 특허 16만여 건에 대해서 인공지능 예측 모형을 적용했고 장기 유지될 확률값이 높은 특허 16,776건, 약 10%를 선별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기업이 20년간 어떤 특허를 계속 유지할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장기 전략을 어떤 특허로 세우게 될지 가늠할 수도 있겠네요. 어떤 내용이 있을지 살짝 들여다보니까 ICT 의료융합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분석 결과가 알고 싶으신가요? 이번 연구 결과는 빅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산업 이슈 분석 채널인 키스티 데이터 인사이트에 전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물론 무료로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오늘 준비한 과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위클리 사이언스 뉴스는 매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업로드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놓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늘 행복하세요.